네, 지난 영상에서 최대 거래량 행사가와 최대 거래 금액의 행사가를 찾는 것까지 같이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뷰 화면에서 사용자가 당월이나 차월이나 위클리를 선택했을 때 각각 행사가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선택에 따라서 행사가를 바꿔주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표를 하나 만들고요. 맨 위에다가 선택 월물, 여기는 보면 이퀄 선택 월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은 이 설정에 보면 이전에 만들어 놓은 것이죠. 여기 라디오 버튼을 선택하기에 따라서 이게 당월 또는 차월 또는 위클리가 되게끔 되어 있고, 이거의 이름 정의가 선택 월물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 쓰는 것이고요. DB에서. 그리고 여기에다가 월물에 따라 콜행, 풋행, 또 금액도 콜행, 풋행을 찾는 수식을 넣어 보도록 할 텐데, 그 시간 절약을 위해서 미리 이렇게 입력을 해 두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결과값이고 수식은 이런 모습인데, 지금 맨 위에 최대량 콜행은 만약에 선택 월물이 당월이면은 O2 이것을 선택을 하고, 차월이면은 O4 이거, 또 그렇지 않으면은 위클리를 가져온다. 그런 단순한 수식입니다. 밑에는 푸행, 세 번째는 최대 거래 금액의 콜행, 마지막은 최대 거래 금액의 풋행에 관한 수식들입니다. 단순한 수식이고요. 하나를 잘 작성해서 카피를 해서 쓰게 되면 이 숫자만 부호만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이것을 이름 정의를 해 보겠습니다. 많이 해봤죠?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수식 이름 정의 아래에 있는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왼쪽 열을 선택한 다음에 확인, 이렇게 하면 여기 이름 정의가 됐을 겁니다. 자, 최대량 콜행, 최대금 풋행, 이런 식으로 이름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이 이름을 이용을 해서 이제 뷰 화면에서 조건부 서식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만들어 놨던 그 조건부 서식은 일단 지웠습니다. 새로 하기 위해서. 자, 새로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재가 전체를 선택을 하고 조건부 서식 버튼을 누른 다음에 세규칙, 그리고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누른 다음에 여기에다가 수식을 넣습니다. 수식을 넣을 때 자, 이렇게 C82 콜, 여기 237 이것을 가리키는데, 이게 최대 금액 콜 행이라고 하면 서식을 넣는데, 우선 테두리부터 좀 하나 넣어보면, 이건 취향에 따라서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테두리 하나 넣어주고, 또 채우기도 살짝 연한 색을 넣어서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 이렇게 해보면 지금 260이 최대 거래 금액, 오늘의 최대 거래 금액이라는 것이 나타났고, 한 번 더 해야 되죠. 이번에는 거래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이번에는 그대로인데 딱 하나 틀린 것이 최대량, 아까는 최대금이고,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여기도 테두리를 녹색으로 한번 해주고, 채우기를 채우기 대신 글꼴에 치수선을 한번 넣어주는 걸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확인. 자, 이렇게 하면 최대 거래 금액은 260 콜 260이고 최대 거래량은 265인데 이렇게 다르게 표시가 되게 되어 있고요. 자, 풋에 대한 것은 이거를 그대로 카피를 해도 되지만은 그대로 범위를 정해서 해도 되겠습니다. 범위를 정하고 다시 조건부 서식 세규칙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번에는 H8이 여기 H8이 최대 금액 풋 행이면 역시
테두리를 하나 정해주고, 테두리를 이렇게 하고, 다시 또 채우기도 내주고, 채우기도 색깔을 뭐 이런 색으로 넣어주고, 확인 이렇게 하면 최대 금액은 230, DB에 가보면 최대 금액의 풋은 230인 것을 여기에 알 수 있죠. 그리고 다시 한번 범위를 정하고 그대로 반복을 해서 조건부 서식에 세규칙에 수식을 사용하여, 그래서 이번에는 최대 거래량 풋행을 수식을 이렇게 넣고요. 서식에 역시 테두리도 하나 넣어주고, 녹색 테두리를 넣고요. 또 글꼴의 치수선 색깔은 녹색, 이렇게 해보면,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최대 거래량 풋이 표시가 안 되고 있는 거는 DB에 가보면 여기 거래량 당월물 풋의 최대 거래량이 160인데 여기 보면 227까지 밖에 없습니다. 요 아래로 160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 각 월물별로 행사가를 다르게 표시하는 것을 해봤는데, 실험을 테스트를 해보면 차월물을 하면 차월물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 없기 때문에 위클리는 여기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월물에 가보면은 DB에서 차월물은 270에 콜 경우 270에 220, 여기 보면은 270이 아래에 있고 220도 벗어나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래량과 거래 금액의 최대 행사가를 찾아가지고 가격에 표시하는 것을 같이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려운 과정을 거친 것은 거래가 집중된 옵션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최대 거래가 터진 종목은 개인들이 만들 수 없습니다. 특히 최대 거래 금액은 매도를 위주로 하는 메이저들의 오늘의 시장 운전 키에 해당하기 때문에 잘 보아야 합니다. 이 최대 거래 행사가는 등가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행사가를 어떻게 선정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이 행사가들 중에서 콜과 풋이 균형을 이루는 포인트에서는 여러모로 특이한 현상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예를 들면 콜과 풋이 부딪히면서 이 스파크를 일으키듯 튕기는 경우가 있고, 또는 타협을 하면서 거기서부터 나란히 횡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은 그 자리가 당일의 저점 또는 고점이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것이 당월물과 차월물 또는 당월물과 이클리가 동시에 일어날 경우에는 신뢰도가 더 높겠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현상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 복귀하실 때 변곡점에서 이들 옵션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매매법에 맞는 현상을 찾아가지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 거래량 최대의 행사가는 중요하고 그날 장의 방향키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고 했는데 코스피보다 선물이 빠르고 선물보다 옵션이 빠르다라고 했습니다. 이 옵션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이 위클리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은 레버리지가 높은 종목을 먼저 진입시키거나 먼저 청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을 장중에 자주 목격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한번 입증해 드리려고 자료를 뒤져봤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옵션의 차트는 만기가 지나면 사라지기 때문에 이 천상 오늘장에서 찾아봤습니다. 이것인데요. 맨 위에 이 코스피 선물, 중간이 코스피, 마지막 위클리 콜인데요. 오늘 장 초반에 저점을 깨고 내려갈 때의 모습에다가 이렇게 청색 세로선을 그어두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위클리 콜이 1분봉이니까
2분 먼저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료 제시가 이거 하나로 불충분하긴 하지만은 이런 현상은 자주 발견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위클리 콜을 예를 들었지만은 콜보다는 대체로 풋이 더 빠릅니다. 자, 파생에서 2분은커녕 0.5초라도 선회하는 것을 찾는다면은 스캘핑 할 때는 물론이고 매매할 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포지션 진입 또는 청산의 순서를 정할 때도 역시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위클리 옵션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차트를 띄워놓고 보시라고 했습니다. 자, 위클리 풋을 차트에 띄울 때에도 거래량 최대인 종목을 선택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